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잠시 뒤 시작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수능 시험장인 광양여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이 다가오면서 이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 속속 이곳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잠시 뒤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이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예, 지금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우리 수험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답안지 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부형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고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이게 기승을 부렸던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다행히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 비가 그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잠시 뒤인 8시 40분부터 이 시험이 시작되는데 전남에서는 수험생 13,000여 명이 4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4년 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또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능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 상습 체납자만 포함됐으며 체납 총액은 103억 원입니다. 전남 지역 고액 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164명, 법인은 134곳입니다. 여수 정기명 시장을 향한 시의원들의 비판과 쓴소리가 회기 때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1년 이상 지났지만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또는 차별화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시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는 본회의 자리.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이미경 의원이 집행부석에 앉아 있는 정기명 시장을 겨냥해 민선 8기 시작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따져 묻습니다. 1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한 시정 운영의 성과가 보이십니까? 정 시장을 향한 질타는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악수하고 웃어준다고 넘어가는 시민들 절대 없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정 시장의 리더십 부족을 꼬집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불통이 가더니 먹통이 왔다는 시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대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여러 현안에서 이렇다 할 결단력과 추진력,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구체적인 도시 비전과 실행 계획도 찾아볼 수 없어 지역 발전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가 이번엔 애니메이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정기명표 저작권이 달려있는 정책 영역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영역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시장이 지녀야 될 정책적 결단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주력 산업 등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70여 개의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에
민선 8기 남은 2년 8개월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정치, 산업계 등 지역사회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스마트팜 등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개편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입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이를 환영하는 대학 구성원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전공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도 조금 더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역량들을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산업계도 이번 선정을 반겼습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커져서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정주영 우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순천대의 핵심 목표와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화 시대에 맞춰서 산업, 지역,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의 노력으로 사업에 선정됐지만 이제는 대학의 안과 바깥벽을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등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완전히 개편합니다. 기존 5개 단과 대학을 4개 교육융합 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 뒤따를 학과 통폐합,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의 어떤 그런 절실함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설득하고 또 그다음에 소통해서 그것을 하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이란 성과 속에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국립의대 신설 기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산업재해 위험과 지역의료 붕괴 현실을 지속해서 알리고 전라남도 정치권 시민사회와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 관련해 광양시가 적극 환영한다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당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글로컬 대학 30 선정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설립해 지산학 캠퍼스로 확대하고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등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기반 조성에 나서는 등 순천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순천대, 포스코는 이미 지난달 광양 지산학 캠퍼스 구축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발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완성형 지산학 캠퍼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지산학 캠퍼스 구축 등 지원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어제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학과 교육부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이른바 라이즈 사업에 철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를 어떤 방안으로 연결해 지방자치 시대를 완성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를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 지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었지만 여수시는 반려하지 않았고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도 사업 방식도 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의 우선 제안서를 받은 여수시. 정부 지침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질타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반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제안서가 여수시의 정책에 부합하고 제안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여수시는 법률구조공단에 이미 자문을 구했고 반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시내 두 군데를 방문하여 반려하라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들은 이처럼 반려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까지 제안서를 수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지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소각시설 예산도 논란입니다. 우선 제안서에 제시된 소각시설 건립 예산은 3,500억 원. 여수시 소각시설 규모로 봤을 때 적정 예산인 2,5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 시군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 예산의 70%가 지방비로 투입됩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섬 지역인 전남 신안군에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책방인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가족센터 한쪽에 아기자기한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으로 이름 지어진 서점에는 민간 기업에서 후원한 도서 만여 권이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섬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3권씩 무료 대출받을 수 있고 서적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첫 책방이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300여 명 넘게 회원으로 가입했고 7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 내용도 조금씩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섬에 민간 책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책방 장소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서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책방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척박한 섬 지역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지역에 방치된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영곤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는 건물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폐교는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은 1억 원이 넘어 건물 구입과 철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지자체가 매입을 꺼려한다며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남에는 폐교 200곳이 남았으며 이 가운데 자체 활용을 제외한 56곳이 매각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축용 유리 전문기업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황금산업단지에 신규 공장 2곳을 준공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광양 황금산단에 입주한 성광블러스와 대신 안전유리가 건축용 유리 제품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2개 신규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관내 건축용 유리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5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량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다음 달 18일까지 광양항 세풍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제조기업을 모집합니다. 항만공사 측은 우량 제조기업을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세풍 배우단지 3개 구역 7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를 임대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20% 이상인 제조업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특히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전남도와의 투자 협약 체결을 통해 투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30일까지 관광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3분에서 5분 이내에 미발표 동영상 작품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팀을 선정해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불법 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와 등록업종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